자, 김정은의 세컨드 레이디. 이 사람들입니다. 아주 쟁쟁한 이들 사이에. 즉 예술단의 공연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 내려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일행은 현재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여정과 이 현송월은 네. 사실 이만가 하기 전부터 이름은 좀 익숙한데 솔직하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거든요. 뭐 하는 사람? 서울 때문에 유명했던. 일단 두 사람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예. 선전 선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직책이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이에요. 부부장. 예, 일부 부장인데 이 부부장이라는 게 사실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명예직이고요. 그냥 있는 존재고 사실 모든 실무는 다 이 부부장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김정은을 세상에 알리는 그 김정은을 포장하고 김정은의 어떤 손과 발이 돼서 어떤 그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기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궁금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송월과 김여정은 김정은이 주는 역할만 받아서 그 역할에 한정돼 있는 꼭두각시 노릇일까? 인형 노릇일까? 아니면 실체적으로 권력이 있는 실세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장면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난 6월 북한에서 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어요. 김여정과 현송월이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유심히 봤는데 이 정치국 회의에서 당 간부들을 막 질책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당 간부들 질책하고 조용원이 나와서 거의 뭐 무릎 까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두 명의 여인이 강단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 간부들을 김정은과 조용원처럼 똑같이 질책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두 명의 여인이 바로 김여정과 현송월이었어요. 그 두 명의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에서 지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목표 관찰을 안 하느냐. 왜 너네들 마음대로 일을 똑바로 안 하느냐 하면서 간부들을 혼냈던 두 명의 여성이 북한 역사상 이런 장면 없었어요. 없었죠. 여성이 당 간부들을 김정은 앞에서 다그친다.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딱 그 두 명이 바로 김여정과 현송월이었어요. 그래서 간부를 가르치는 간부, 간부의 간부라는 평가를 지금은 이 두 여성에게 내려도 적절하다. 실체가 있는 권력 구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송월. 이 사람의 등장은 정치가 군인이 아니라 아이돌 같은 가수였습니다.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사랑을 주신 영광의 날 후회도 잊지 못해. 이게 대박이었지. 한 방이 터진 거죠. 아, 저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노래 잘하네. 엄청 젊으시죠? 보촌보촌 작단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계의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 보고 춤 맞춰려래요. 간부 위에 간부, 간부 위에 간부 위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북한뿐 아니라 엄청나다. 전 세계적으로도 깜짝 놀랄 일들을 벌입니다. 김정은의 다이어트 코치 현송월, 종전 환영 김여정. 김정은에게 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멋졌다. 장군님 좀 배가 그러니까 이거. 현송월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담배 얘기랑 술 얘기랑 살 얘기. 그건 김정은에게 리설주도 함부로 못해요. 아 왜요? 그래? 왜냐하면 못 보세요. 김정은이 처음부터 뚱뚱했던 게 아니었어요. 김정은은 일부러 북한에서 살을 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정은 본인도 원치 않게 생활 패턴 등으로 살을 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있어서 이 과체중이라는 것은 비단 건강의 악신호 때문에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도 이 살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을 빼고 등장했어요. 근데 마침 올해가 김정은에게 매우 중요한 건 김정은주의가 등장한 해가 올해예요. 집권한 지는 꽤 됐지만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김정은식의 브랜드가 정식 출범하는 날이 올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김정은이 살을 빼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살을 뺐으면 일본에서 대역설까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대역설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현송월이 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살 빼주는 역할을 현송월이 그 역할로 만들어줬다는 건 현송월과 김정은과에 있어서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의전 국장? 저는 단언컨대 단순한 의정 국장으로는 이 현송월의 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버지 시대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이모 같은 큰 집안 누나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도 말이 안 돼. 북한의 수령에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정당성 때문에 찌웠던 살을 이제는 너 빼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그렇다면 그거보다 그런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친밀하고 매우 여기까지. 친밀하고 매우 여기까지. 사적인 관계와 신뢰가 용인될 수 있는 사이가 현송월과 김정은의 관계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마자 뭔가 우연한 듯하게 등장하는 현송월. 하지만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크릿 코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 애정 결핍. 야 세다. 종교핀.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애정이 주어지지 않아서 애정 결핍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애정에 대한 요구치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정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일종의 팬덤을 만들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있지만 1대1에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감정을 주고받고 공감을 준다는 거를 다 애정이라는 형태로 놓게 되게 되면은 그 애정을 계속 주는 사람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위로 대상이 되어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현송월이 그런 역할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이제 추정해 보게 되는 거예요. 현송월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했을 수 있다.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또 권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김정은의 엄마 거영이 씨와 현송월 씨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음악을 전공했죠. 김정은의 어머니 거영이 씨는 만수대 수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했고 현송월 씨는 가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닮아 있어요. 진짜 닮았다. 오, 닮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설주는 약간 품어주고 싶은 동생 이미지고 이 두 분은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은 이미지. 엄마가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아 진짜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싱가포르에서 확인이 됐네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고 막 해주니까 그걸 굉장히 즐겼던 김정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측은해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줄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주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 느낌엔 전혀 주체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뭐 동년배 정치인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직접 만나면은 너 정말 행복하냐?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다. 현송월과의 이 인연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오래전 스위스 유학. 네, 그 이후로 또 거슬러 온다. 그래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4년간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고용희가 아파서 아들의 유학길에 동행하지 못해요. 10대 티네이저 김정은은 어린 시절에 엄마랑 떨어지는 생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요. 2000년대. 근데 애석하게 엄마 고용희가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과 엇갈린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엄마랑 재회하지 못하고 2004년 8월 심장마비로 고용이가 치료 중에 사망을 해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타지에서 아들 김정은은 엄마의 임종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고영이에 대한 김정은의 특유의 어떤 미안함과 애틋한 일종의 원망감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현송월과 고영이가 같진 않거든요, 전혀. 네. 그 애정걸필 현송으로 갔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은 좀 많이 나는 지금까지도 이성이라고 끈을 안 놓고 있다가 지금 놨어. 왜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러니까 둘이 여자? 약간 썸 핑크핑크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진의 분석을 들으니까 아 여인에게만 들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벗이다. 나는 그냥 진짜 친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 당국이 그렇게 팠는데 뭐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북한 정보 당국이 엄청 싸매고 잘 감추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 뭐가 없을 수 있어. 아, 뭐가 맞아. 너무 없다. 예. 자 권력 앞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권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저는 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해서 대외 정책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맡아 나갔고 그리고 김정은의 주변에서 김정은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현성월이 한다면 이 역학 관계를 당장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근데 그중에 누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해서 이 균형을 깬다고 하면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칼을 빼들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